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탈퇴를 하면은 뭔가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의미 없을 것 제일 같은데. 큰 문제는 네. 쿠팡이 지금 얘기한 요 정도가 전체 피해인지 네.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조사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끝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쿠팡에 카드 등록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제 카드 일단 삭제하시는 게 좋겠고, 네. 결제 카드 삭제. 가능하면 카드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겠고, 카드 비밀번호까지 바꿔요?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인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겠다. 로그인 비밀번호. 뭐 요 정도고요. 사실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탈퇴가 제일 확실하죠. 탈퇴를 하면 그런데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의심받는 그 개발자 한 명만 그런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고를 했으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내부 개발자들이 이런 취약점을 알고 있는 네.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막 수집해서 어디 가서 팔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겠죠. 사실은 퇴사자가 아니라 그냥 현직자가 팔고 있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히 탈퇴-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기분이 나쁜 게 방금 교수님 우리가 앞단에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털렸고 그 털린 것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고 약간 이런 범죄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털려놓고 보니까 평시 얘네들이 이 우리 고객 정보를 어떻게 수집 저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속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니까 털린 정보가 왜 3,300만 개냐고 보면 휴면 또는 탈퇴원이 900만 명이에요. 저는 쿠팡을 아예 안 예. 쓰고. 그러니까 요건 원래 별도로 보관되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탈퇴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당연히 소멸돼야 된다라고 약관이 돼 있을 건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평소 이런 정보 취급 행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금 당연히 뭐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3,370만 명의 어떤 방키, 네. 즉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탈취당해서 정보가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저 휴먼 또는 탈퇴 회원이 한 9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상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면 탈퇴한 계정으로부터 접속이 이루어지면 네. 아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알람이 그 와야 탐지 시스템이 되는구나. 알람을 울립니다. 근데 야 900만 개의 탈퇴 회원이 접속을 하는데 이걸 못 잡았다고? 그러면 이게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 맞나? 이런 의심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하면 사고 건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는데 그 식별값 설계 그것도 좀 선생님 정도 되시는 분이 아, 그래요? 무슨 설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용자를 저도. 식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별값 코드를 설계가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준석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일단은 이번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마스터 키를 개발자가 탈취해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해뒀다. 네. 그리고 퇴직자 관리도 안 됐다. 이게 제일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 뭘 지적하셨었냐면 원래 이제 회사에서는 개인의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막 활용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련 번호 같은 걸 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련 번호를 그 사람처럼 활용하는 거죠. 249832.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 보통 이런 일련 번호는 무작위수를 예.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할수록 이제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쿠팡은 그걸 1, 2, 3, 4, 5, 6, 7 이렇게 카운터 증가하듯이 했던 거예요. 네. 사용자가 그냥 가입하면 거기다가 순서대로 번호를 그렇죠. 부여하는 거예요. 사용자 1, 사용자 2, 3, 4 이렇게 그렇죠. 쭉 정수 쉬운데 증가하는 이게 약간 방향으로.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90인 거랑 별로 다르지 그래서 않아 호텔 보이는데. 방키를 만드는데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요건 이제 약간 문과적 질문인데 만약에 과징금이 뭐 1조쯤 나왔다고 쳐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 이제 나와서 정말 이례적으로 1조 나왔습니다. 1조 나오면 그 1조는 회사 돈으로 내는 거겠죠? 그렇죠. 경영진한테 따로 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쿠팡 같은 회사들은 이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1조를 어떻게 마련할까 싶으면 결국은 저 소비자들한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대니까 여전히 또 대안이 없으니까 멤버십 가격 올리고. 뭐 그걸 올리든 아니면 뭐 판매가를 한 500원씩만 다 올려도
1조는 그렇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역시 정프로님 아 그래요? 통찰이 있습니다. 아 통찰로 또 갑니다. 예, 실제로 뭐 이런 그 경제계에서는 이런 어떤 그 과징금 사건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개인이 이 뭐 이런 횡령 배임으로 일탈해가지고 그걸 개인 보상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회사가 법인격으로 물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과징금, 변상금, 뭐 손해배상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해에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 상식이에요, 우리 쪽에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당연히 벌충합니다. 그걸 또 내다보셨네.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용자들이 다시 돈 모아서 그냥 그 과징금도 그럴 내주는 가능성이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죠. 근데 뭐 쿠팡을 그래도 쓰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물이 없어요. 에? 물이요? 내일 먹을 물이 없으니까. 아니 이거 인터넷 비교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비교원에서 다 정수기 설치해 주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네.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리포트 열받는 리포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괜찮아 이번 사태 크게 영향 없을 거야. 왜냐면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계 증권사에서 현지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별 영향 한국에서 없을 거야. 독점이기 때문에 이상 없고 한국은 이미 정보가 많이 털려서 내성이 생겼어. 탈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 없어. 아니 탈퇴가 없을 거가 아니라 탈퇴를 하려니까 그것도 한나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최 기자님 말씀처럼 실제로 탈퇴하려고 보니까 최소 5단계 이상을 거치도록 해놨다는 여섯 거잖아요. 단계, 여섯 단계. 6단계. 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원 정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다시 PC 버전으로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탈퇴 뭐 설문조사까지 해서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쿠팡에 바라는 점을 묻습니다. 진짜 왕짜증이다. 그리고 진짜 보통 다 바라는 이제 점이야. 와우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 가입돼 있으면 그거 해지를 별도로 또 하고 와야 또 마저 진행이 되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정말로 쿠팡 와우. 열받게 돼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별로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이제 미국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81만 명 정도가 일단은 탈퇴를 하고 걸로. 계신다라고 네. 하고 그 탈퇴한 만큼 일단은 이용자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일단은 G마켓이나 네이버 이쪽으로 현재 이제 이동하고 있는 정도로는 일단은 잡힙니다. 그래서 네. 쿠팡 전체 마켓 시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직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큰 규모로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사실 국회에서도 통신사 해킹 사고 났을 때 네. 통신사가 처음에는 이거 뭐 아닙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모든 분들의 유심을 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이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마라. 영업 이게 사실상 영업 정지에 준하는 예, 어떤 예. 걸 내리면서부터거든요. 아, 지금 국회도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입점하시는 소상공인이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떤 방식으로 좀 할까가 고민이지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은 쿠팡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러지만 예. 또 그걸 다른 걸 좀 놓고 그럼요. 생각해 보면 네. 다른 사이트 가입하기 귀찮아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면 가입해서 써 보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 청문회 이렇게 참석해 보면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고민 중에 있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보안을 강화했는지도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래놓고 다 끝나고 또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좀 모델 삼을 만한 훌륭한 회사들도 이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 뭐 우리나라 보안을 회사 잘하는 회사. 네, 아니라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네, 티가 안 나나? 뭐 사실은 글로벌한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아니 쿠팡도 되고요. 사실 뭐 글로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내 수준보다도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국내 다른 쇼핑몰이나 이런 데보다도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거에서 알 수 있냐면 해킹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해킹은 당할 수 있고 실제로 내부자 관리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해킹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를 보면 저 회사가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기업이 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사고 확산을 방지할 마음가짐이 있는가, 앞으로는 저런 마음가짐이면 사고가 안 발생하겠는데 이런 걸 미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유출이라는 단어 안 썼죠. 노출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걸 유출로 바꿨거든요. 네.
그다음에 통신사 해킹 사고가 나면 보통 이렇게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공지문이 뜹니다. 그 공지문이 보통 어디 뜨겠습니까? 쿠팡에 뜬 거. 메인 홈페이지 그렇죠. 첫 화면에 네, 팝업처럼 네. 딱 나오거든요. 네. 쿠팡은 처음에 어디다가 그 공지를 올렸냐면 배너 광고 있는 자리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진짜 아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화면을 보면 그냥 광고 같습니다.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날 그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사 소개란에 미친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클릭하면 거기서 이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와. 이런 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제 SMS 문자를 이용해서 안내 공지가 나갔는데 네. 그 처음 나간 공지문에는 그 URL 링크, 그러니까 인터넷 네. 주소가 첨부돼 예.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는 문자 공지할 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행위거든요. 스미싱. 왜냐하면 스미싱으로 네. 악용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URL 주소를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건 또 뺐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구나.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는 쿠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쿠팡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쿠팡의 면책 조항이 무효라는 해석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 강제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쿠팡의 면책에 관한 이용 약관입니다.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쿠팡의 추가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대놓고 무시해온 태도가 적나라하게 담긴 약관입니다.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규제 기관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가운데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PC의 버전에서만 가능했던 쿠팡 회원 탈퇴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수정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매달 7,890원을 내는 와우 회원은 구독 기간이 끝나야만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조사권을 공정위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정보 유출자는 물론 쿠팡의 보안 허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